오늘은 14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학적 진리의 성립 요건과 심령과학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상식은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절대적인 진리로 인식이 되어 왔으나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러한 인식은 잘못되었음이 증명되었고 과학 성립의 요건으로서 우선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증명되는 심령과학도 이 과학적인 요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과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심령과학이. 그러면 우선 상식과 대중의 의식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상식은 시대 또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상식으로 굳어지면 그것을 절대적인 사실로 굳게 믿어서 이와 다른 것은 배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 하는 상식은 로마 교황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은 갈릴레오를 비롯하여 많은 과학자들과 콜럼버스 같은 탐험가들에 의하여 증명된 후 보편화되었지. 갈릴레오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동설을 진리로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웠죠. 이와 비슷한 예는 수없이 많은 것으로서 가령 17세기 초 경험 철학의 시조라고 알려진 프랑시스 베이컨이죠. 베이컨은 무지개는 집단 환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집단 환각이다. 무지개를 보세요. 라고 하였으며 또 1769년 프랑스 파리의 그 학사원에서는 류시에 지방에 들어진 그 운석을 하늘에서 돌이 떨어질 까닭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프랑스의 주리악 마을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밭과 지붕에 떨어진 수없이 많은 운석의 조사서를 만들어내자 일제히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논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1796년도 영국의 젠너가 종두 적정법을 발명하자 동료 학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였고 민중들은 격분해가지고 그는 외국 도피까지 생각했다 합니다. 사람들이 우두를 맞으면 얼굴과 목소리가 소와 비슷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유였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 사람 군택호응과 판곡수님이 쓴 심령과학이라는 책 60쪽부터 61쪽까지 이 책이 이제 심령과학입니다. 이 책에 60쪽부터 61쪽까지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처음 나온 구판이 있고 나중에 다시 신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처음 나왔던 구판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도 이와 비슷한 예는 많다고 생각되집니다. 가령 아인슈타인이 그의 상대성 이론에서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시간이 연장되고 질량이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죠. 그러나 현대의 그 양자역학에서 고속으로 진행하는 소립자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그와 같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옳다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또한 빛이 강한 중력파를 통과할 때 혹은 중력파 곁을 지나갈 때 그 빛은 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이 역시 일반인의 상식에는 좀 어긋나죠. 그러나 이것도 일식대에는 별빛이 태양 주위를 통과할 때 약간 휘어진다 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증명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일반 대중은 옳고 그러면 일단 제쳐놓고 그 시대의 상식은 유일한 진리다 라고 굳게 믿어가지고 어떤 벽을 만들고서 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과학적인 진리의 조건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이상의 그 설명에서 보았듯이 일반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애매모호한 것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느끼고 암기하고 문제를 풀기도 하는 문제를 풀기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만은 이 마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를 것이요. 또 우리는 날마다 지구의 인력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어째서 물질에는 인력이 있는지 또한 어떤 전파 경로로 전달되는지 그런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과학책을 보면은 소립자 물리학에 의한다면은 이 중력의 전파 경로가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립자에는 물질을 만드는 소립자, 그리고 힘을 전달하는 소립자,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력파는 이 힘을 전달하는 소립자에 의하여 전달이 된다. 이런 것이 현재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식물과 동물이 수없이 많지만은 이 동식물이 수억 년 전 지구의 최초로 지구상에 나타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죠. 4억 6천만 전에 물고기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고기가 점차 또 육지에서 살기도 하고 또 물속에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공룡 종류로 또 진화를 하고 이런 것은 밝혀졌지만은 최초로 그 물고기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튀어나오는가 그런 것은 잘 모르지요. 현재도 좌우지간에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현실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과학자들의 덕분에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순간적으로 들어서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의약품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것은 why지, 영어로 말하면 why. 그리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의 영역으로 돌리고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거는 이제 how지요. how. 어떻게 해서라는 점에 관심을 집중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편리한 그런 물건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 과학 원리 또는 과학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이들은 과거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자연 현상에 부딪히면 첫째로 가설을 세운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과학 가설을 세우고 이러저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이와 같은 법칙 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일단은 가정적인 그런 규칙을 만들어내죠. 과학자들은.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 규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실험을 하기 마련이죠.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누가 실험을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앞의 가설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가 있다면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죠. 이제 세 번째 조건은 실험을 통하여 진리로 확인된 가설은 다른 과학 법칙과 상호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 가지고 하나의 가설이 법칙으로 되면 우리는 통상 이를 과학적 진리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이제 언급할 심령현상도 이와 같은 과학적 법칙과 전혀 똑같다는 겁니다. 전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영혼의 실제, 그러니까 영혼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죠. 영혼의 실제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에 관하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심령과학도 앞에서 말한 그런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준다 하는 점에서 과학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묘지 혹은 고성, 그러니까 오래된 성이죠. 고성 등에서 유령을 보았다거나 혹은 꿈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말과 행동을 했다거나 그것은 과거에 몇 번 그런 꿈을 꾼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꾸죠.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걸거나 대부분 사람들은 막 거의 그런 꿈을 꿨을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거나 또는 시골에서 밤에 사람이 죽었을 때 혼불이 그 죽은 사람의 혼불이 그 집에서 나갔다거나 하는 따위의 일을 잘 조사해 보면
결코 그런 것은 우연이나 환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종류의 일을 설명하려면 아무래도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인간이 죽고 나서 영혼은 존재하고 있으며 영능력자는 이를 감지할 수 있다, 느껴서 알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위에서 말한 심령 현상은 대부분 무리 없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과학의 두 번째 조건이 실험에 관하여 말한다면 심령 사진 촬영, 죽은 사람과의 대화, 또 오라를 보는 실험.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얼굴, 몸 주위에는 오라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영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 가령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같은 분은 그 그림을 보면, 옛날에 사진이 없으니까 이제 그림을 그렸죠. 그림을 보면은 그 얼굴 주변에 약간 그 하얀 그 빛을 그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아마도 그와 같은 빛을 그 보면서 그렸을 것이다. 되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한다라지요. 그다음에 이제 오라를 보는 실험, 그다음에 재령. 재령은 영을 제거한다 그런 얘기인데, 재령. 이거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천국계, 지옥계의 그 연결을 가지 못하고 지상에 떠도는 영, 이런 것은 이제 지방령이라고 그러죠. 지방령. 땅에 속박되어 있는 영이다. 지방령. 그 지방령이 가끔 다른 사람은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비임의 현상이라고 하죠. 비임의 현상. 그래서 비임의 현상이 일어나면 그 비임된 영혼을 그 몸 밖으로 내보내야만 이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그 현상, 그것을 이제 재령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재령에 의한 질병 치료. 그러니까 몸 안에 빙의가 됐다면, 빙의를 한 그 영혼이 어떤 질병에 걸려있다면, 빙의를 당한 사람도 똑같은 질병에 걸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빙의한 영을 재령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몸이 질병이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유명한 그 영능력자 안동민 님이 그와 같은 재령에 의하여 치료를 많이 했죠. 재령. 지금 이제 안동민 씨는 돌아가시고 지금 안 계신다마는 그런 재령에 의한 질병 치료. 또 텔레파시의 실험. 텔레파시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 실험 등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위의 실험은 특수한 영능력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실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실행할 수 없다면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특수 영능력자인 동일 수준의 그 능력자들이 같은 실험을 해가지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과학의 영역에 넣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심령과학은 그래서 심령에다 과학이라는 그 글자를 붙여가지고 심령과학,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과학 성립의 세 번째 조건인 다른 학문과의 모순 관계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와 같은 심령 현상에 대한 설명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과 하등의 모순을 나타내지 않을 뿐더러 과거에 전혀 설명을 할 수 없었던 현상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결국 심령과학은 과학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 부정설,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은 없다 라는 그 영혼 부정설이야말로 오히려 여러 가지 심령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학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심령과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인간의 구조,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구조에 관하여 한번 알아봅시다. 현대의 심령연구소가 밝히는 바에 의하면 인간은 유체와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체는 육체와 모양과 크기가 똑같으며 살아있을 때는 육체와 결합되어 있으나 죽고 나면은 육체와 유체는 분리돼 가지고 그 유체가 영계로 가가지고
즉 천국계나 지옥계로 가가지고 새로운 영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유체는 하나의 전기성을 띤 에너지, 전기성을 띤 에너지를 가진 생명체, 즉 전자파 에너지 생명체. 좀 말 복잡합니다만 전자파 에너지 생명체이며 인간의 오감, 5가지 감각이죠. 인간의 오감 및 모든 사고작용, 생각의 작용이죠. 모든 사고작용의 본체다 하는 겁니다. 그 유체가.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유체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밤에 사람이 죽으면 혼불이 나와서 동네를 한 바퀴 쑥 돈 다음에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진다 하는 말을 흔히 들어왔죠. 과거에. 이것이 바로 유체이며 평상시에는 우리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밤의 특수한 때에 특수한 사람의 눈에는 그 유체가 눈에 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유령을 보았다 하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이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으나 유령은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죽으면 유체는 유계 또는 영계로 가게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유계나 영계 그게 바로 이제 4차원의 천국계와 지옥계를 말한 겁니다. 지금 이 4차원 영계. 지구 같으면 지구 주위에 공중에 지구 주위에 가 있는데 인간은 눈에는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유체는 유계 또는 영계로 가게 되는데 현실 세계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나 너무 그냥 현실 세계에 집착을 해버리거나 혹은 어떤 사고를 겪는 그런 경우에는 지방령이 되어가지고 아까 설명을 했죠. 지상에 속박되어 있는 영혼 그러니까 영계로 가지 못한 영혼 그런 지방령이 돼가지고 지상에 머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그 지방령은 그 지상에 속박돼가지고 영계로 가지 못한 영을 말하는데요. 영화 사랑과 영혼 옛날에 나온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 이제 그 두 연인이 있었는데 남자가 이제 죽었죠. 죽었는데 너무 여자를 사랑을 많이 해가지고는 저쪽 영계로 가지 못하고 지방령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그 여자와 중간에 이제 영매를 통해가지고 서로 교신을 하고 통신을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방령은 밤의 그 특수한 시간에 특수한 사람의 눈에 그 영이 비칠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유령이라는 겁니다. 유령. 그러면 실제로 그 유체 혹은 영혼 혹은 유령이 존재하며 이는 또한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다음 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